아무래도 나온 지 20년도 더 된 앨범이다 보니까 이제 와서 구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가면라이더의 최종 폼이 황금색이면 무적이다. 근데 솔직히 저는 가면라이더랑 이랑 뭐가 그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리누구입니다. 제가 덕질하면서 돈 쓴 물건들을 소개해드리는 고독한 오덕구, 오구의 혼잣말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가면라이더 시리즈 OST 앨범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특히 좋아하는 주제가가 사용된 4개의 작품의 OST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가장 처음으로 가면라이더 류키의 싱글 앨범 Alive or Life입니다. 가면라이더 류키의 오프닝으로 사용됐던 Alive or Life와 첫 번째 엔딩으로 사용됐던 끝없는 희망이 수록된 싱글 앨범이고요.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앞면, 뒷면 보시면 이게 케이스가 조금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케이스 자체도 일반 주얼 케이스보다 얇은 데다가 뒷면은 그냥 CD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케이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신기하네요. Alive or Life는 이제 마츠모토 리카님께서 노래를 부르셨는데 이게 가면라이더 시리즈에서는 여성 가수가 주제가를 부른 최초의 사례라고 알고 있어요. 그게 조금 신기했고 마츠모토 리카님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을 포켓몬스터 시리즈의 한지우의 일본어판 성우분이시기도 하죠. 그분이 부르신 Alive or Life와 젠 프로젝트의 멤버이기도 한 키타다니 히로시님께서 부르신 끝없는 희망이 커플링 곡으로 함께 수록된 싱글 앨범입니다. 다음으로는 가면라이더 류키의 싱글 앨범 레볼루션입니다. 이게 이제 가면라이더 류키의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엔딩으로 사용됐던 레볼루션이 수록된 싱글 앨범인데요. 이 레볼루션이 극 중에서 처음 사용됐던 류키가 서바이브 폼으로 진화하는 장면은 지금 다시 봐도 굉장한 명장면이죠. 아무튼 그렇게 류키 서바이브 폼 첫 등장과 함께 사용됐던 노래라 서바이브 폼의 테마곡이기도 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류키와 나이트 서바이브 폼이 앨범 표지에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이 Alive or Life 앨범과 마찬가지로 얇은 주얼 케이스를 써서 뒷면에 CD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Alive or Life에는 류키 단독 옆모습이 사용됐다면 레볼루션에는 류키 서바이버와 나이트 서바이버의 이미지가 함께 사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마츠모토 리카님과 키타다니 히로시님이 함께 부르신 리본도 커플링 곡으로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면라이더 블레이드의 두 번째 오프닝인 엘리먼트 싱글 앨범입니다. 표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극 중에서 블레이드가 킹폼으로 변신할 때쯤에 맞춰서 사용되기 시작한 노래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더빙판으로 방영될 때는 첫 번째 오프닝이었던 라운드 제로만 주제가로 사용됐다 보니까 라운드 제로에 비해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진 않습니다만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라운드 제로만큼의 혹은 그 이상의 명곡으로 잘 알려져 있는 노래입니다. 보시면 이것도 류키 싱글 앨범들처럼 뒷면에 CD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케이스인데요. CD의 이 디자인은 류키가 훨씬 멋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블레이드 킹폼이 그려진 앨범 표지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고 블레이드 킹폼이 가면라이더의 최종 폼이 황금색이면 무적이다. 이런 공식의 어떤 시작점이었죠. 블레이드 킹폼을 시작으로 극장판에서 단발성으로 등장한 폼이었습니다만 더블의 사이클론 조커 골드 익스트림, 이그제이드의 하이퍼 무적, 지오의 그랜드 지오 또는 오마 지오까지 가면라이더의 최종 폼이 금색이면 웬만해서는 지지 않는 정말 무적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유일하게 거기서 살짝 빗나갔던 게 이제 키바 엠페러 폼인데 키바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해보기로 하고요. 사실 블레이드도 류키처럼 첫 번째 오프닝이었던 라운드 제로 싱글 앨범도 구하고 싶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거는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나온 지 20년도 더 된 앨범이다 보니까 이제 와서 구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아쉬운 대로 이렇게 엘리먼트 앨범만 구했습니다. 다음은 가면라이더 카부토의 컴플리트 앨범 원 앤 올리입니다. 가면라이더 카부토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풀포스와 로드 오브 더 스피드를 좋아해서 그 노래들이 수록된 싱글 앨범으로 구할까 했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년 전에 나온 앨범인데다 가면라이더 카부토는 일본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좋았던 작품이라 싱글 앨범으로는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풀포스와 로드 오브 더 스피드를 포함한 모든 OST가 수록된 컴플리트 앨범인 원앤올리로 구했습니다. 이게 중고품이라서 이런데 보시면은 조금 낡은 흔적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상태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잠시 꺼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쪽에는 카부토와 카타크가 있고요. 반대쪽에는 자비와 드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펼치면 왠지 사소드가 있을 것 같네요. 오, 뭐가 많네요. 네, 이렇게 펼치면은 이쪽에 사소드와 다크 카부토, 이쪽에 킥호퍼, 펀치호퍼가 있습니다. 다시 펼치면 이렇게 CD가 4장 들어있는 구성이고요. 왼쪽부터 카부토 마스크 폼, 카부토 라이더 폼, 카부토 하이퍼 폼, 다크 카부토까지 4장에 하나씩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4장의 CD에 보컬곡뿐만 아니라 가면라이더 카부토에서 BGM으로 사용됐던 스코어 음악들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컴플리트 앨범입니다. 패키지 자체도 예쁘고, 사실 가면라이더 카부토 자체가 수트 디자인으로는 지금까지도 거의 1, 2등을 다툴 정도로 멋있었기 때문에 그런 라이더들의 이미지를 잔뜩 사용한 앨범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부클릿에는 노래 가사가 적혀 있고요. 마지막에 이거는 극 중에서 히오리가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거는 스티커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맨 앞에는 OST 앨범 표지 이미지 스티커고요. 뒤쪽에는 각 라이더들의 아이콘이 이렇게 스티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극장판 라이더 3명 것까지 모두 들어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올해 가을에 일본에서 카부토 20주년 극장판이 개봉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기대 반, 걱정 반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가면라이더 카부토 OST 앨범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마지막 4번째 작품은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었죠? 가면라이더 키바의 엔딩곡인 데스티니스 플레이 싱글 앨범입니다. 이거는 류키나 블레이드와 마찬가지로 싱글 앨범이지만 가면라이더 키바가 2008년 작품인데요. 이때쯤 되면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인지 보시다시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주얼 케이스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수록곡들이 적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데스티니스 플레이 한 곡이고 나머지는 어레인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앨범은 가면라이더 키바의 키바 엠페러폼 테마곡 슈퍼노바 싱글 앨범입니다. 앨범 표지에는 키바의 컨셉에 맞춰서 박쥐처럼 키바 엠페러폼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이미지가 사용됐고요. 똑같은 싱글 앨범이지만 수록곡은 데스티니스 플레이보다 많이 수록되긴 했습니다. 엠페러폼 테마곡인 슈퍼노바를 비롯해서 가루루, 바샤, 도카의 테마곡에 쿠레나이 오토야의 테마곡인 메시지까지 모두 수록됐고요. 이 데스티니스 플레이와 슈퍼노바 모두 테트라팡이라고 가면라이더 키바의 주제가를 부르기 위해 결성된 프로젝트 그룹이 노래를 불렀었는데, 테트라팡의 보컬은 다들 아시다시피 가면라이더 키바에서 주인공인 쿠레나이 와타루 역을 맡았던 세토 코진님께서 맡으셨죠. 아무래도 주인공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보컬로 쓴 것도 있겠습니다만 데스티니스 플레이나 슈퍼노바 모두 세토 코진님이 노래를 부른 게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게 극 중에서 와타루가 겪는 시련을 담고 있는 가사들이라 그걸 세토 코지님이 부르는 게 테마곡의 정체성에는 잘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가면라이더 키바가 작품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진 못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런 고딕 느낌을 좋아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소재가 음악이었다 보니까 수트 디자인과 음악은 굉장히 잘 나와서 가면라이더 키바가 작품성으로 좋은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OST만큼은 가면라이더 시리즈 전체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빼어나다는데 이견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면라이더 류키, 블레이드, 카부토, 키바 4개 작품의 OST 앨범을 소개해드렸고요. 개인적으로 한국어든 일본어든 노래 듣는 걸 좋아해서 앨범도 많이 사모으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4작품 모두 어린 시절에 굉장히 재밌게 봤던 작품들이라 모처럼 추억여행하는 것 같고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여담입니다만 가면라이더나 이제 파워레인저 같은 시리즈를 유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원래 이런 히어로물 자체를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순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 중에서도 아이언맨이나 스파이더맨 같은 영화를 보고 유치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냥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만 가면라이더랑 아이언맨이랑 뭐가 그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원작이 만화인 거 똑같고 주인공이 특수한 슈트를 착용하고 변신하는 거 똑같고 악당과 싸워서 지구를 지키는 내용인 거 똑같고 단지 이제 할
할리우드가 돈을 훨씬 많이 쓰기 때문에 화면에 보여지는 결과물이 훨씬 그럴듯한 블록버스터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냥 그런 것과 별개로 변신해서 악당과 싸운다는 내용 하나만으로 가면라이더는 애들이나 보는 유치한 거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어벤져스 시리즈가 너무 흥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어쩌라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 혹시 가면라이더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지. 굳이 그런 거 애들이나 보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덧붙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뭐 제가 그런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앨범이 둘 다 검정색이어갖고 또 얼굴 비친 거 아니야? 안 되는데. 와. 근데 이렇게 나란히 꽂아놓으면은 그럴듯하긴 하겠다.